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미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의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고요. 또 업황 바닥론이 힘을 받으면서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서 여행과 항공주들이 모처럼 기분 좋은 비상을 보였는데요. 빠른 순환매 속에서 내일 주도할 섹터와 종목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봅니다. 정경민 차장님 먼저 말해주시죠. 네,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 진에어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일변도의 시장 분위기가 정부의 정책과 대내외적인 IT 투자 소식에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과 내수 등의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항공은 물론 면세점과 화장품, 의료기기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장에 맥락 있는 강세가 나왔다는 점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4월부터는 바이오와 게임 등 가장 소외됐고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언더독들의 반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가 부근에서 부담 없이 매수해서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공주 가운데서는 진에어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티웨이가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황재수 지점장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마무리 주식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에 AI를 적용시켰죠. 코파일럿을 출시했는데요. 한컴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프로그램에 AI를 도입하고 또 문서 편집 서비스 그리고 구독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컴 독수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교육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AI에 있어서는 좀 선두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한컴 오피스의 교육과도 공공시장 확대 기대감에 오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AI에 올라탄 한글과 컴퓨터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M입니다.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SM이었죠.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끝난 이후에 주가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이런 공개 매수라든지 M&A가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는 이제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카카오 엔터와 SM의 협업 혹은 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켜보고 향후 SM의 바닥을 잘 노려보자 이런 뜻으로 오늘의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하락을 딛고 방향을 돌리는 SM, 앞으로에도 신사업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1분기 메모리 업황 바닥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반도체주, 그리고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호실적 기대감에 날아오른 저비용 항공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보시죠. 메모리칩 회사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까지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는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는 수개월 내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본다라는 말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온기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LCC 보시죠. 추경호 부총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600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또 22개국 대상의 여행 허가 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광객 수요 급증 기대감에 여행과 항공주가 화답을 하면서 함께 좀 반등을 보였는데 특히 LCC, 이 저비용 항공사는 1분기에 흑자 비행이 예고가 되면서 더욱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항공주의 흑자 비행의 가시거리를 어디까지 바라봐도 될지 주가에 대한 진단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그 마이크론의 실적, 그야말로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2003년에 기록한 사상 최대 손실을 넘어서는 규모였는데 주식 명언에 따르면 모두가 최악이라고 할 때 매수를 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금 좀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바닥이 왔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센터장님? 네, 이미 주가의 바닥은 이미 작년에 완성이 됐었고요. 그 포인트로는 바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감산을 시작했다는 그 소식에 즈음해가지고 주가는 바닥을 찾았습니다. 즉 시장의 논리를 자세히 보시게 된다면 우선 시장이 상승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바닥을 다지는 조건은 바로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업체의 의지 혹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히 1등 업체 외에도 2등, 3등 업체들이 감산에 참여해야지 실질적인 그런 수요 공급 사이드에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모습들이 이미 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바닥을 쳤었고 그리고 지금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횡보세를 좀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안 좋은 톤의 현재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좀 바닥론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주가로는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실적은 이제 3분기도 잘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2분기가 이제 12월에서 2월입니다. 봤더니 23억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적자의 원인은 당연히 업황이 굉장히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작년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사상 최대 적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재고를 삼각한 게 14억 달러였기 때문에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분기도 너무나도 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가 3월에서 5월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60%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로는 바닥으로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최악일 때가 주가로는 이제 바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도 7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 70억 달러는 되게 낮은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에서 범위에서 하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도 줄이고 재고도 감소하고 결국 감원도 10%에서 15% 늘려서 빨리 반등을 좀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전망이 3분기까지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는 바닥이 분명하겠지만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은 좀 더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재고 해소에 대한 좀 의지나 어떤 그런 실적 같은 거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바닥을 이미 찍은 거는 맞지만 좀 확실하게 돌아설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이크론 시적에서 이제 특히 좀 눈에 가게 되는 부분이 두 분이 언급을 해주셨던 그 재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재고 사이클이 어느 정도로 조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나요, 센터장님? 네, 우선 마이크론 경우는 어제 발표를 하면서 평균 재고 일수가 현재 193일 정도, 그리고 재고 평가선을 제외할 시에는 무려 235일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반도체 업계에서 8주 이상의 재고가 쌓여 있게 되면 재고가 좀 과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재고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렇게 시장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급업체의 적극적인 감산 그리고 캐펙스 감소에 의해서 향후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요들을 일찍 당겨올 수 있는 즉 장기적인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재고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방업체의 수요들이 어떻게 마이크론에서 예상했는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고객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먼저 보게 되면요. 올해 말에 재고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빅테크들이죠. 이 부분들이 아직도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 도매 재고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PC입니다. PC 쪽은 개인 소비 쪽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탄력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의미한 재고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큰 축이죠. 모바일 부분입니다. 모바일 부분에 아마
이 포인트를 어떻게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될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연중에 재고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애플이라든지 혹은 핸드폰이 적극적으로 팔리게 된다면 그런 가정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닐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재고는 큰 폭으로 쌓여 있고 마이크론의 이번 컨코를 보게 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언급이 작게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 MS라고 하죠. 마이크론,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D램을 3분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분할을 하고 있는 점유율 싸움이 과거에도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들을 마이크론이 적극적으로 다운시키게 되면서 출하량을 늘리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른 경쟁업체죠.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상당히 부담을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지 우리가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 언급했을 정도로 상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서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조금 이르지 않나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마이크론에서는 유의미하게 뭐 재고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제 전방에서 어떻게 조금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좀 확실해질 것이고 아직까지는 뭐 삼성의 뭐 컨콜이라던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마이크론이 뭐 이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이 사실 뭐 이미 좀 최악의 상황을 좀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분기를 최악으로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제 조금 이 최악을 딛고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뭐 3분기, 4분기 가면서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지점장님? 예, 그 대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3분기부터 D램 수요는 공급량을 상회한다.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힐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이 날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실적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고의 실적이 이제 현대차에게 내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실적의 그 탄탄한 삼성전자 실적이 오히려 D램 때문에 꺾이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은 결과적으로 공급단에서 이제 그 수요가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로 컴퓨터라든지 PC 수요가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낮아졌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재고를 쌓는 부분이 됐고요. 결국 매크로적인 환경,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우려했던 부분도 결국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서 이제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는데 충분히 반영을 실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를 언제 사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말씀하셨던 대로 센터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늦지만 3분기 이후 4분기에는 주가 바닥이 나오고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는 게 뭐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로는 좀 긍정적으로 하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늦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바보다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3월 외국인의 투자 좀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면서 1,300만 주를 지금 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60만 주 지금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양사에 좀 엇갈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를 저희가 평가할 때는 한국 주식을 산다라고 저희는 우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겠죠.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노드라고 하죠. 나노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단 공정도 상당 부분 D램 쪽이나 낸드 쪽 다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자면 당연히 반도체 섹터를 선택해도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 시장을 사는데 당연히 시가총액이 약 20% 이상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들을 좀 갖고 있길래 좀 삼성전자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뿐만 아니고 낸드 쪽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인텔의 대량 팹을 인수하게 되면서 낸드 쪽 부담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대량 팹에 대한 신규 장비들 그리고 고급 장비들이 유입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낸드 쪽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런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캐펙스 산업인데 향후 캐펙스에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도 예전에 돌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근본적인 시선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베타가 좀 높다는 건 바로 하이닉스고요. 하이닉스가 시장에 돌아서게 되면은 상당 부분 베타, 즉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인들이 조금 하이닉스를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마이크론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설비 임대 논의를 삼성전자가 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에 이 설비 임대 소식이 반도체 후공정 투자 기대감을 더욱더 좀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투자 훈풍이 계속해서 될 수 있을까요? 연속성이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당분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글로벌 수준에 있어서 반도체 전공정에 비해서 후공정이 아직 국내 반도체 경쟁력에서 좀 약간 낮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이 300조에 대한 투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후공정 투자는 좀 잇따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을 잠깐 보면은 30여 대의 패키징하고 테스트 장비를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에게 설비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에 있는 테스트 장비 설비를 옮기는 것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마이크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SK 하이닉스양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투자선을 확대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마이크론의 경우도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00조 투자 이후에 그리고 그 후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SK 하이닉스가 R&D 센터랑 후공정에 대해서 미국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도 당분간 후공정 업체들은 좀 그래도 다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로 봤지만 뭐 장비나 뭐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의 토픽을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황재수 지점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주뿐 아니라 OLED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당연히 네. 애플의 채택으로 인해서 그리고 로봇 관련주, 삼성이 로봇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 뭐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고 시스템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런 부분이 순풍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소재 단에는 SNS텍이라든지 하나머티리얼, 그리고 부품 단에는 하나마이크론하고 TSE 그리고 장비 중에선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6종목을 좀 짚어주셨는데 소부장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네,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방금 전에 지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섹터 내에서 업종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종별들 중에서 가장 큰 종목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수혜를 본다. 수급적으로라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좀 올랐던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오해가 좀 쌓이고 안 올랐던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오른 종목들은 뉴스가 대부분 나왔던 거나 혹은 지금 시장 수급이 워낙 빠르게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 오른 종목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컨셉이고요. 네. 저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동진세미캠의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전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노드스를 말씀드렸죠. 이 노드가 계속적으로 굉장히 극미세화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 원소재 부분도 고급화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요. 동질세미캠이 바로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불화크립톤에서 불화아르곤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도 시장에서 향후에 굉장히 좀 화두가 될 그런 거죠. 바로 EUV PR에 대해서도 일부 레이어에는 지금 적용이 되고 올해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T 도전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2차 전지로 굉장히 좀 활기를 띠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의 매출이 CNT 도전제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면이나 그리고 영업이익률 측면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는 지금 하나도 지금 이 주가에서는 발현이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날아오르지 않은 동진세미캠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LCC로 바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행과 항공주가 오늘 좀 동반적으로 비상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기대 효과를 얼마나 더 가져도 될까요, 센터장님?
네, 우선 오늘 정부 정책에 나왔었죠. 한국 방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22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법안을 보시게 되면 입국 거부율이 낮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입니다. 즉 내수에 들어와서 돈을 좀 쓸 수 있는 여유로운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은 좀 효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보도에서 따르게 되면 정부 정책은 결국 콘텐츠와 연결이 되면서 향후 한류 콘텐츠와 같이 문화 강국으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올해 내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올 한 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서는 대규모 콘서트라든지 면세점 할인 행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내수 쪽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 코로나 이후에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정책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산업을 부흥하려는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은 상당 부분 올 한 해 내내 발휘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재무적인 리스크를 조금 봤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또 정부 정책 효과에 더해져서 실적 기대감까지 트리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성장세에 대해서 저희의 눈높이 조금 더 올려도 될까요, 지점장님? 뭐 결과적으로 이제 높여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주변만 봐더라도 지금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의외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요. 뭐 오사카라든지 도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밖에 안 보인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을 보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과거에 비해서 더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 레버리지 효과가 큰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많은 노선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예약률이 90%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적은 당분간 계속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협회에서 이제 글로벌 항공 산업 동향에서도 결과적으로 LCC도 이 대형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율과 그 가격도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를 본다면은 이익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에 좀 재미난 게 있었는데 뭐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트에 참고하다 보니까 LCC의 경우에는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좋고 이제 3, 4분기 성수기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있는 뭐 휴가 시즌에는 오히려 좀 대형 항공이 좋다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LCC들이 과연 뭐 좀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약화되진 않을까요, 좀 수요가, 지점장님? 예. 전 당분간 약화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노선도 이제 확대되고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선도 더 생기고, 그러니까 여행이 더 많이 가고 우선 주변만 보더라도 여행 수요는 굉장히 더 높습니다. 뭐 작년에 못 갔던, 뭐 몇 년 동안 못 갔던 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와 더불어 네. 올해 여행 뭐 계획을 다 이제 해외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선을 지금 펴놨는데도 그게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모자르고 가격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2분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여행주, 그러니까 다른 리오프닝 주들보다도 항공에 대한 부분이 주가로서는 좀 셌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주가로는 이제 가장 좀 크게 효과를 봤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뭐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하게 좀 LCC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저비용 항공주에 대해서 매도 시점을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지금 담아보기에 좀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보실까요, 센터장님? 네,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국내 양국적사에는 원래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있었지만 LCC 업체들의 증자 문제들이 항상 불거졌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실적 면에서 저희가 뚜렷하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저는 GNL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분기에 대부분의 LCC라든지 그런 항공주들이 성적이 좋을 것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서프라이즈로 지금 실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가 약
80만 명 정도 실어 나르다 보면서 이런 서프라이즈를 견인한 직접적인 요소가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일본하고 동남아, 아까 전에 지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여행 수요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중국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해소가 되게 되면서 한국 여행객들도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중국 노선을 확대하거나 중국 노선을 조금 증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서도 일본 동남아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진에어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매출의 연속성이 일어날 수 있고 진에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러면 이제 지점장님께서는 이 3, 4분기 성수기가 되면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쪽으로 더 좀 좋게 본다라는 리포트를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쪽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리포트는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ACC의 경우에는 여행 수요가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외부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효과가 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뭐 연례 국가 합병 신고국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부분이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는 사실 심리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중복되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중복되는 노선도 줄여야 되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는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바닥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반도체주와 또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저가항공사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주가의 변곡점 잘 포착을 하셔서 풍성한 포트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대항제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4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하면서 5%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간외에서 가장 큰 상승률 보이면서 8.3%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우선주가 4.5%, 그리고 세하 역시 3.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최근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오늘 정규장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2.8% 상승한 5,50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인성정보,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 제공업체죠. 비대면 관련주로도 묶을 수 있는 종목인데 오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규장에서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간외에서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터엠이 9.9%로 두 번째 상승률을 달리고 있고요. 에이프리 바이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4%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LVMC 홀딩스 2.7%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3%대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현재 2.7% 하락하고 있고 동양 역시 2.2% 하락, 그리고 우진도 보겠습니다. 원전용 계측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오늘 정규장에서 8% 급등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스가 눈에 띄는데요.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공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정규장에서 22% 급등한 종목인데 현재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쿼스 홀딩스가 2% 하락하고 있고요. G2파워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설비 관련주로 2거래 연속 상승하며 6%대 상승,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 코스닥에서 1.9%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을 여는 유망주에서 내일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정경민 차장 레고캠바이오 가지고 오셨고요. 황재수 지점장 지노믹트리 그리고 조윤석 센터장 로츠 시스템즈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의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는데 정경민 차장의 레고캠바이오부터 볼까요? 뭐 레고캠바이오 좋다 계속 들었는데 주가는 좀 별로 안 좋네요. 주가 빼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 누가 바이오를 볼까 했는데 우리 황재수 지점장도 바이오를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부담 없을 때 좀 역발상의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따라가서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뭐 한 2분기, 뭐 3분기 초 이렇게 계속해서 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대감을 보고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에서 기회를 보시는 그런 전략은 저는 뭐 매매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항체와 약물의 이제 결합 기술 ADC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표적화된 면역 항암제와 합성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티 세포 뭐 함께 가장 그 핫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월부터 이어질 암학회와 각종 뭐 학회들 맞물리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이제 뭐 암젠과 머크 등의 빅파마에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이 ADC 쪽의 시장이고 2026년까지 뭐 20에서 30% 연평균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밀한 표적 기술이 특징인 이런 ADC 물질에 대한 이런 기술에 대한 이런 관심이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올라오기 그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이이치 상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ADC 이제 유방암 치료제죠. 에너2의 성과가 입증이 됐고 잇따른 FDA에서의 그 승인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ADC에 가장 앞서 있는 레고캠이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좀 뭐 정보를 좀 찾는 와중에 올 2분기 말 늦어도 3분기 초에는 다소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임상 결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 작년 말에 뭐 암젠과 12억 불 규모의 기술 수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날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 이후부터 주가가 좀 제자리로 밀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고 기존의 이제 협력사와 빅파마 외에 다른 형태의 고용암에도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서 있다. 지금 이거 사서 언제 움직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가서 막 언제 빠질까 전전긍긍 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4월이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4월에 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AICR이죠. 3대 암학회 중에서 하나의 미국의 이제 암학회가 이제 4월에 열리는데 지금 이제 매매 역발상으로 수급이 비어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들어가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보고 접근을 해볼까요? 네, 뭐 차트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빠질 때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지점이 어디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3,000원, 34,000원 정도 구간이라면 저는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큰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때가 45,000원대를 만들었을 때가 오히려 이제 그 기술 수출이 나왔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정고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재수 지점장의 종목도 또 암과 관련된 또 종목이에요. 네. 지노믹트리 강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암 조기 진단을 하고 있는 바이오마커에 기반을 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새로운 2차 전지 종목을 굉장히 물어보시는데 뭐 같은 뭐 정경희 차장님이랑 이제 같은 컨셉입니다. 네. 어떤 거를 추천했지만 그에 대한 뭐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서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올해 이제 주가가 저점에 있지만 모멘텀이 많고 이벤트가 있는 업체를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사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수 구간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회사를 말씀드리면 대장암 조기 진단과 그리고 그 방광암 조기 진단의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2018년도에 인허가가 완료가 됐고요. 19년도에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 업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조금 네모난 거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가는데 보통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대장 내시경하면 물리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체변봉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좀 귀찮아서 안 하시긴 하는데 체변봉투처럼 이거는 이제 1g만 있어도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 당연히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적용에 대해서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실손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탐색 임상뿐 아니라 확증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3,600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000명대에서 지금 제품 출시에 허가를 받았지만 3,600명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암에 대한 부분 예방의 측면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탐색 임상에서 나왔는데 이 민감도가 95%, 특이도가 87%가 나왔습니다. 민감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라는 부분이고 특이도는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타 경쟁 업체에 비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주가에는 당연히 보험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도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만 명 대상으로 이제 임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경쟁력이 약간 뭐 국내 업체가 지노미트리가 더 높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g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로 하고 그거를 이제 다중 DNA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가량의 매출이 나오는 거 봐서는 침투를 했을 경우에는 매출을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에 매출을 가져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도 뭐 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업체인 국영기업하고 오리온하고 합작의 회사가 지금 임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도 진출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사를 안 해봤지만은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도 정확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특히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게 미국 LTC LDT 서비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임상 FDA 승인 없이도 이 혈뇨 환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임상을 통과하면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미국을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FDA 승인 받기 전에 이러한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임플란트 개수가 그 보험에서 하나에서 두 개로 넘어갔을 때 그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받았었는데 역시 이제 여기에서도 암 조기 진단인데 이게 이제 실손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시장까지 좀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를 그럼 좀 바닥 정도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상장했을 때는 굉장히 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뭐 3만 원대가 훨씬 훌쩍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은 당연히 바이오 업체나 의료기기 업체가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꾸 출시가 지연됐던 부분, 그리고 출시를 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보험이라든지 실손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은 우선 지금 부분에서는 최근에 올랐다 빠졌던 부분이 이제 12 전환 물량이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거의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고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전고점인 14,000원에서 15,000원 부분이 1차 목표가로 적용을 할
적용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라든지 올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씩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자, 이어서 조윤석 센터장의 종목 로체 시스템즈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전방 업황의 투자 그리고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쪽 분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올해 성장세를 조금 더 눈높이 높여볼까요? 네, 작년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였었는데 올해도 굉장히 좀 많은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도 3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로체 시스템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반도체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양쪽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요즘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죠. 바로 반도체 시장의 중국 업체 좀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게 되면서 고급 장비 제품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저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매출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로체 시스템제도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향 수출은 지속이 될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발주가 나올 때 굉장히 강한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난 적은 없었죠. 대부분의 투자가 나왔던 것은 바로 유지 보수나 그 메인터넌스 장비가 대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신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규 매출, 즉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원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5K 정도의 F량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판 크기가 6.5세대가 아니고 8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거의 2배가량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즈는 바로 매출액과 거의 연동시키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 증가폭도 예전에 수주가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TV 쪽에 QD OLED 드라이브를 결국 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QD OLED도 지금 LCD 라인을 걷어내고 약 30K 정도 추가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총 45K 정도의 투자가 되게 되면 과거의 영광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약 1,400억 정도의 매출에 2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거의 2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는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평가된 지금의 가격에서 들어가서 저희는 얼마까지 조금 노리면서 투자를 해볼까요? 네, 우선 지금 9,000원대 가격인데 9,000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 사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바로 이 부분을 돌파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는 슈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이 지금 올해 성장폭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도 PER이 4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평균적인 디스플레이 업체 밸류에이션만 따져보게 돼도 여기서 업사이드는 50% 이상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정성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약 15,000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저가는 되게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에 신용 리스크가 부과하게 되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이 며칠 전이었죠.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8,000원 부근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길게 15,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레고캠바이오, 지노믹트리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까지 내어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센터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특징주로 살펴본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정규장에서도 에너지를 이어가며 급등했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비케어입니다.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도 3.7% 상승하며 6,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 이어서 만나보시죠. 비트컴퓨터입니다. 역시 원격진료 관련주인데요. 의료정보 사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IT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또 한 번 주목받았는데요.
정규장에서 3%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도 시간의 거래에서 3.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 캠트로스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셀 제조업체의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이 빨라지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에 오늘 19%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26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5.9%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10%까지 하락했다가 2% 하락으로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상업화 성공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과 가장 큰 거래대금 실리면서 활발하게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6% 상승하고 있네요.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성정보입니다. 1위에도 원격진료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관련주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시간의 거래 통틀어서 가장 큰 거래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6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현재 6.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3위 캠트로스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9% 이상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5% 정도 상승하면서 에너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LFP 배터리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추가 랠리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이 오늘 35억 정도의 좀 순매수를 장중에 좀 강하게 좀 들어왔었고, 2차 전지 내 이제 순환매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좀 가능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LFP와 좀 이게 접목이 좀 되면서 다른 소재로의 확산이 나오고 눈높이 맞추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중에 보셨듯이 전해질의 후성, 또 전해액의 엔캠 그리고 첨가제의 캠트로스와 첨보까지 강세가 나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내일 장에도 충분히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순환매 관점으로 키 맞추기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셨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시간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유비케어 이어서 볼 텐데요. 원격진료 관련주 동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뭐 사실 이 기업들 특히나 이제 세트로 나오죠.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세 종목이 모두 이제 5위권 안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이슈는 아무래도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서정진 회장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 진료에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정부에서도 지금 대한의협과 함께 간극을 좀 이견에 대한 간극을 좁혀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시간외에서 강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사실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의료기기 전반에 강세가 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또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이제 그런 이슈다 보니까 한달음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예상을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5% 정도의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이 이슈에 따른 그런 좀 매매를 하신다면 어떨까라고 좀 조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정진 회장의 발언 그리고 정책 수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격 진료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내일장 전략도 짜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키워드는 뭐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에코프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의 힘을 2차 전지 전반으로 또 넣어주느냐, 또 쏠림이 이어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의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 확산, 그러니까 종목에서 이제 업종 내에서 이제 종목으로의 어떤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분기 말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전반적으로 좀 오늘 시장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에서 내일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지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본토는 오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임박에 따라서 미중 갈등 고조 우려에 힘이 조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은 알리바바 그룹에 웃었습니다. 차이 총통은 9박 10일 일정으로 중미 순방에 나서는데 미국 순방에 하원 메카시 의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 증시는 경계감을 보이면서 계속 제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상해 종합이 0.16% 밀렸고요. 선전 성분은 0.1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는 장 초반부터 탄력을 보였는데 알리바바가 뉴욕 시장에 이어서 홍콩 시장에서도 장중 10% 넘게 탄력을 보이면서 홍콩 증시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 1.94%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확인해 보시죠. 어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독일 지수는 0.45%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유럽 중앙은행 ECB의 비통화정책 회의도 열렸는데 이어 유로존의 내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은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0.65% 역시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프랑스는 SVB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프랑스 검찰이 BNP 파리바를 포함한 시중은행 5곳을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상승분을 반납한 바 있는데 오늘은 상승 지켜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 위기의 우려 속에 오늘 국내 은행주 리포트가 NH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양사는 이미 조정을 크게 거쳤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만 축소가 된다면 은행주 상승한다는 의견인데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아시아 증시 마감, 이 시각 유럽 증시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